날씨하고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혈압은 평상시에도 위험한데 겨울에 추운 날 진짜 위험해요. 날씨가 추운 날 바깥에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혈압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잘못하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가지고 문제가 실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도 한 가지, 오늘 얘기는 진짜 중요한 게요, 이것만 알아두셔도 정말 그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 생명에 위험이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걸 좀 피해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날씨하고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정말 이렇게 요즘에 부쩍 추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아침에 밖에 나가실 때 조심하라는 그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은 평상시에도 위험한데 겨울에 추운 날 진짜 위험해요. 날씨가 추울 때 고혈압 환자라면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건데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요, 날씨가 추운 겨울철일수록 뇌졸중이나 뭐 심근경색이나 어떤 그 심혈관계 쪽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쓰러지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와요. 기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뇌졸중 위험이 더 이렇게 커진다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실제로 연구를 봐도 2015년에 독일 연구를 보면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뭐 3도 정도, 그러니까 뭐 2.9도 내려가면은 뇌졸중 위험이 11%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있고요. 애초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뇌졸중 위험이 무려 30%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 고혈압인 분들은 안 그래도 어떤 상태요? 혈관이 조금 이렇게 좀 좁아져 있고 탄성도 조금 떨어지고 뭐 혈관벽에 뭐 콜레스테롤, 뭐 칼슘, 그 다음에 뭐 중성지방 T지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플라크가 막 이렇게 쌓여서 혈관이 내경이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날씨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날씨 추워지면 혈관이 더 수축을 하죠.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혈관이 잘 보이던 사람도 겨울철에 보시면은 팔에 혈관이 잘 안 보여요. 왜? 수축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축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고혈압인데 혈압이 더 올라가니까 그로 인해서 위험이 커지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좁아져 있는 혈관이 더 좁아지니까 어딘가에서 막히거나 터지거나 할 그런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날씨 추운 날은 고혈압인 분들은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러 바깥에 나가는 걸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춥고 눈 오고 그래요. 그때도 막 모자 쓰고 옷 입고 이렇게 나가시면 이렇게 의지가 되게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거를 그날은 피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내에서 그냥 걷거나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이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날 꼭 아침 운동이 루틴이어가지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습관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야외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하시다 보면요,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잘못하면은 혈관에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가지고 문제가 실제로 생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면은 한두 시간 안에 빠른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경우에는 후유증이 없이 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혈관이 막힌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런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그 후유증 자체가 영구적으로 그냥 가게 되는, 장시간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또 혈관이 터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터졌을 때는 사실 어떤 약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가 추운 날 우선 바깥에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날에는 집에서 혈압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혈압 체크를 해보시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혈압인지 아는 그런 사람 비율이 그 나이가 들면 많은데요, 이제 40에서 49, 40대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45%만 자기가 고혈압인 걸 알고 있고 모르거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인데 고혈압인 거를 아는 사람이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혈압인 걸 모르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압은 안 재니까 안 재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신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너무 계속 높은 압력으로 이렇게 신장 쪽에 부담을 가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손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이가 젊은 분이든 나이가 든 분이든 간에 혈압계는 꼭 집에 하나 사가지고 두시는 게 좋고, 혈압계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측정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병원이나 의원 가가지고 혈압을 재는 것보다 집에서 재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혈압은 보통 이제 병원에서 재면 한 5에서 10 정도가 높게 나와요. 이건 긴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긴장을 하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흡연하는 분들은 담배 피우고 나가지고 혈압 재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혈압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커피 마시는 분들은 커피 마시고 나가지고 바로 혈압을 재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담배 피웠다든지 커피 마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혈압을 재야 혈압이 정확하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직후에도 역시 혈압을 재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나서도 한 1시간 정도는 쉬었다가 재주셔야 되고요. 서 있다가 갑자기 앉아서 혈압을 재도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5분 정도를 앉아서 쉬다가 그 다음에 혈압을 재야지 좀 정확하게 나오긴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혈압을 잴 때 또 한번 테스트를 권하는 게, 집에서 가정용 혈압계로 잴 때는요, 보통은 어떻게들 많이 하세요? 혈압을 재보고 나가지고 또 재보는 걸 더 제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 혈압이 좀 변하기도 하고, 처음에 잴 때, 두 번째 잴 때, 세 번째 잴 때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기기의 오차도 있고 나의 혈압 자체가 변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혈압을 잴 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양쪽 팔을 한 번씩 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양쪽 팔에 혈압을 쟀을 때 만약에 그 1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양쪽 팔을 쟀더니 10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 혈관이 어딘가가 조금 경직되고 좁아져 있고 막혀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양쪽을 다 재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이제 여기서 덧붙이면, 혈압 재보실 때 항상 맥박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혈압계에 보시면은 위쪽 혈압, 아래쪽 혈압, 그 밑에 맥박이 나오잖아요. 맥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워치 차시면 스마트워치로도 맥박이 측정이 되죠. 이거는 빛을 가지고 이제 맥박을 재는 건데요. 상당히 이것도 수치가 뭐 제법 나와요. 제 경우에는 아침에 커피를 조금 많이 마셨더니 오늘은 맥박이 지금 83, 85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아침에는 아무래도 맥박이 조금 더 저녁보다. 근데 제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운동하고 그러면 뭐 130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뭐 70? 요 정도 있다가 커피 마시거나 뭐 하는 경우가 좀 올라가긴 한데, 가장 많이 변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역시 술 마시게 될 때인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은 130, 140 뭐 이 정도 올라갑니다, 맥박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술을 마시면 빈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독일에서 옥토버 페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10월 달에는 사람들이 다들 맥주 축제 기간이라 엄청나게 맥주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때 그 부정맥, 빈맥인 사람, 맥이 더 빨리 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비율이 실제로 높아져요. 그래서 옥토버 페스트 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부정맥이 늘어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날씨가 추운 날 있잖아요. 추운 날. 이때는 술을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고혈압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술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냐면, 술 마셨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 멀리 갈 필요 없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분들일수록 어떤 그런 부작용에도 조금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술 특히 조심하시고, 특히 추운 날 술 마시면은 왜 안 좋을까요? 조금 드시면 혈압이 사실 살짝 내려가요. 왜냐면 아까 얼굴 빨개진다는 게 무슨 얘기야? 혈관이 확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하면서 혈압도 조금 떨어집니다. 사실 혈압이 떨어지는 게
술 마셔서 혈압 떨어지는 게 좋지만은 않은 게 급격하게 혈압이 떨어지니까 심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뛰어가지고 더 많이 펌프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맥박수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일수록 맥박수 더 빨라지는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지만은 않은데 술을 많이 마시거나 술을 매일같이 마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운데 술을 많이 마시면 문제가 몇 가지가 생기는데 맥박수 빨라지죠.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술 마시면서 막 새벽까지 술을 마시면 그 새벽에 술 취한 상태에서 바깥에 나갔다가 두 가지 문제로 쓰러질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혈압이 확 올라가면서 그로 인해서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술 마시고 밖에 나가면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체온증 생기죠. 그래서 술 마시는 날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존재를 하지만 날씨가 추운 날은 기본적으로 그런 위험이 여러 배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연말에 회식도 많고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날씨가 추운 그런 날에는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시고 그리고 따뜻한 데서 술을 드시고 과음을 피하시는 게 특히 중요한 게 술 많이 마시면 그런 날은 특히 더 위험하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도 한 가지. 나 오늘 술 마실 거니까 고혈압약 먹지 말고 가야지. 더 위험해요. 그거는. 물론 술 마실 때 혈압약 드시면 술 때문에 혈압이 같이 내려가면서 좀 어지러울 수는 있거든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술 마신다고 고혈압약 피하시다가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혈압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염분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혈압이 있는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더 취약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채소 많이 드시면 채소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과일 이런 거 드시면 그 안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으로 인해 가지고 나트륨이 더 많이 배출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싱겁게 먹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바나나 같은 거 칼륨 많이 들어있어요. 뭐 바나나 말고도 대체로 채소나 과일에 칼륨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거 드시면 나트륨을 조금 배출을 도와줘 가지고 뭐 혈압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채소 말고 과일 같은 경우는 당분으로 섭취하게 되는 칼로리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또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기온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는 것도 당연히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갑자기 확 나갔을 때 옷도 뭐 이렇게 좀 껴입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기온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바깥이 굉장히 날씨가 추울 때는 조금 워밍업을 하고 나가셔야지. 갑자기 막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뭐 추운 데로 이동하시는 것도 좋지는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요즘에 뭐 난방을 너무 이렇게 온도를 높여놓는 것도 안 좋다고 해서 그 좀 집을 좀 춥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시거나 뇌졸중이나 이런 게 위험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일정한 온도를 좀 유지를 해주셔야지 집을 너무 춥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혈관 좁아지면서 뇌졸중 같은 그런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혈압은 사실 고혈압을 제대로 조절을 못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데 평생 약도 한 가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3가지, 4가지, 5가지를 드셔야 돼요. 이때 약을 드시는 건 너무 중요한 게 한번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이 약을 드시지 않으면은 위험이 줄어들지 않고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약을 평생 드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 혈압만 일시적으로 좀 높아졌다. 그러면 그 초기 단계에는 체중 조절 잘 해주시고 식사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잘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은 약을 안 먹고도 가게 될 수 있어요. 또 약을 복용을 시작한 분들도 그런 거를 잘 조절해 주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끊고도 그냥 뭐 몇 년이고 버틸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약을 꾸준히 복용을 잘 해주면서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분들한테 오는 그런 기회지.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을 먹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끊을까? 연구하신다고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을 조금 이렇게 내가 좀 도와줄 방법
제가 예전에 칼럼 쓴 적 있거든요. 약을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약을 드실 때 혈압약이 혈압 낮추는 걸 좀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써서 몸으로 같이 좀 도와주시면 혈압약을 적게 써도 되고 끊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약을 내가 약은 안 먹으면서 나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약을 뭐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는 방법 찾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만이 약을 적게 드시면서 또는 안 드시면서 혈압 관리를 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요즘은 사실 고혈압이 세대하고 관계없이 세대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혈압 자체 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빵 터지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거든요.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주시고 필요한 생활습관 조정을 해주시는 게 혈압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